그다음에 마지막 예외 처리죠. 예외 처리는 시간표상에는 그 2시간 반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2시간 반까지 필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예외 처리할 때 예외라는 것은 보통 마일드한 오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외라고 부르고 심각한 오류는 코드가 수정이 돼야죠. 마일드한 오류는 굳이 코드가 수정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트라이 캐치와 스로우치. 트라이 캐치, 스로우치죠. 책마다 저 예외 처리가 객체 지향 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객체 지향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객체 지향 전에 있는 책을 보셨다면은 한 번 정도 봤을 거고 아니라면 한 번도 안 봤을 거고 라고 하는데 예외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는데 트라이 캐치 파이널을 이용하잖아요. 화면 제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트라이 캐치 파이널을 이용한 때하고 그 다음에 스로우즈 사용할 때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이고 다시 트라이 캐치는 있잖아요. 예외의 원인이 현재 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경우 그때 이제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하는 거죠. 파이널리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항상 실행되는 코드고 캐치는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예외의 원인이 나한테 있으면은 트라이 캐치를 묶는 게 맞고요. 예외의 원인이 나한테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호출이 돼서 예외가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안 되죠. 왜냐면 예외를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스로우즈를 이용하는 겁니다. 스로우즈는 메서드 선언부에 이렇게 적어요. 메서드 선언부에. 보통 스로우즈 할 때 아무 예외나 던지지 않고 대부분 런타임 익셉션 또는 그 하위 예외를 이용해서 던지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예외 처리할 때 여러 개를 캐치 블록을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면은 트라이 블록은 하나죠. 여기서 do something이란 메소드 호출하는데 아니면 디바이드란 메소드 호출하는데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트라이 블록 안에 놓고 캐치 블록이 하나 두 개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각 예외마다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데 당연하게끔 부모 예외는 아래 나와야 돼요. 부모 예외는 아래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자바 7 버전부터는 있잖아요. 캐치 블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캐치 블럭이 여러 개가 똑같은 코드를 실행한다면은 이렇게 캐치 블럭의 OR 이용해서 여러 개의 예외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동시에 잡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요. 이 두 개의 예외가 상속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두 개의 예외가 상속 관계가 있으면 부모 예외로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멀티 캐치도 사용할 수 있죠. 자바 7 버전부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쓸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 파이널리 블록에서 보통 그 트라이 블록 안에서 열었던 그 리소스를 닫아주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파이널리 없이도 이렇게 트라이 블록에서 트라이하고 중괄호 열고 객체를 생성하면은 자동으로 닫혀져요. 파이널리 없고 클로즈 안에도 자동으로 자원이 반납이 되는데 사실 요 코드는 잘 안 쓰죠. 이것도 앞에서 나온 이 멀티 캐치와 마찬가지로 자원 관리 자동화를 위한 이 코드도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 in이라는 변수를 트라이 안에서밖에 못 써요. 캐치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안 쓰죠. 이런 자원 관리 자동화도 있는데 핵심은 이제 예외 처리에서는 이거예요. 그 예외는 exception이라는 거의 자식 클래스들이고 exception은 throwable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데 예외는 크게 검증 예외 unchecked exception과 아니 비검증 예외 unchecked exception과 검증 예외로 나눠지거든요. 그 예외들 중에서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부르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거의 자식 클래스들은 예외 처리 따로 안 해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가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발생하는 예외가 런타임과 그 자식 예외잖아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예외 발생 여부를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드 exception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이 나머지들은 예외가 발생할 거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예외 처리해줘야 컴파일러가 안 나요. 트라이 캐치로 묶든지 스로우 지로 하든지 반드시 예외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거, 또 하나는 스로우즈를 이용하는 거. 스로우즈 이용하는 거. 근데 이게 언제 트라이 캐치 묶고 언제 스로우즈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외의 원인이 나한테 있을 경우에는 트라이 캐치로 묶고요. 원인이 나한테 없고 호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외를 되돌려줘야죠. 누군가에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예외를 스로우즈 한다면 메서드 뒷부분에 이렇게 스로우즈 넣으면 되는데, 스로우즈하고 비슷한 게 스로우라는 키워드예요. 스로우즈는 메서드 뒤에서 이렇게 예외를, 이 메서드를 호출한 호출자에게 예외 되돌리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되돌리는 용도로 쓰고, 스로우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써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쓰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시나리오. 메인이 있고 이건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가정을 해요. 뭐 이거는 그냥 꼭 인터페이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 스프링까지 가시면은 항상 인터페이스 만들고 클래스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클래스 있잖아요. 이 클래스에 인서트란 메서드가 있습니다. 인서트 메서드 있는데, 오른쪽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인서트란 메서드를 이모의 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봐요. 이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와 핸들링 해요. 데이터베이스와. 근데 봐봐요. 그 인수로 전달된 EMP VO라는 그 타입의 객체가 잘못돼서 이 DB에 뭔가 넣다가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수로 전달된 EMP VO 때문에 에러가 난 거니까 예외를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호출한 메인 쪽으로 예외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스로우즈라는 키워드죠. 스로우즈. 그런데 인터페이스 메서드 만들 때 스로우즈 구문 넣어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넣어서 안 만들어요? 아니 안 넣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넣어요. 인터페이스에는 스로우즈로 넣으시면 안 돼요. 스로우즈 넣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제가 먼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EMP 서비스랑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에는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void insert EMP VO 타입의 VO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EMP VO는 제가 하나 빈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빈 클래스를 여기다가 클래스 EMP VO라고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으면은 되죠. 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스로우즈 안 넣었죠. 왜냐하면 이게 구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외를 저기다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만드는데 EMP 서비스가 EMP 서비스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도록 해요. implement EMP 서비스를 구현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인서트란 메서드가 구현이 돼야죠. 이렇게 구현이 됐는데, 봐봐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하다가 예외가 발생해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분명히 무슨 예외가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하죠. 만약에 if VO가 널이면은 예외가 발생하니까 일부러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게 throw잖아요. throw new SQL exception을 발생시킨다고 해봐요. VO가 이렇게 SQL exception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이 throw 구문은 무조건 예외가 발생하죠. 근데 if 블록에 따라서 예외가 발생하니까 insert 메서드 호출이 될 때는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SQL exception은 체크드 exception이에요, 언체크드 exception이에요? 컴파일러가 체크하잖아요. 이 예외 발생하니까 체크하죠. 체크드 exception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트라이 블록으로 묶어요. 내가 조건 달아가지고 예외 처리되게 해놓고 이렇게 트라이 캐치 익셉션 이렇게 넣잖아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바보죠. 내가 예외 발생시켜 놓고 내가 트라이 캐치로 묶어요. 왜냐면 이거 원인은 EF VO 때문에 있는 건데 내가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건 이건 바보죠. 이렇게 많으면 예외 원인은 사라지지만 이 메서드 호출하는 곳에 예외가 뭐가 발생했는지 못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트라이 캐치로 묶지 말고 스로우즈 해라 이거예요. 스로우즈 여기다가 스로우즈 SQL 익셉션을.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거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 재정의 했잖아요. 재정의 규칙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부모에서 스로우즈 하진 예외는 자식에서 스로우즈 할 수 없어요.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가서 그 개발자들이 코딩한 코드로 보면요, 이거를 메인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이 스로우 SQL exception 안 돼 있으니까 인터페이스로 수정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스로우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여기다가 스로우즈 SQL exception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코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이 코드가 DB와 연결되면은 부득이하게 SQL exception이 발생해요. 부득이하게. 그럼 그 SQL exception 처리해야 되는데 원인이 나한테 없는데 트라이 캐치를 묶으면 안 된다니까 스로우즈 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스로우즈 안 돼 있으니까 인터페이스 스로우즈 해줬네? 이게 잘못된 코드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럴 경우는 인터페이스에 스로우즈를 넣는 게 아니고 기존의 코드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트라이 캐치로 묶어요. 그리고 이건 스로우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 캐치로 묶으면 바보라고 했죠. 바보가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임의로 코드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SQL과 관련된 구문이 있는 거예요. SQL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넣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throw new runtime exception 요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예외를 다시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 예외는 무슨 예외냐면요, unchecked exception이라는 예외예요. 런타임 exception과 자식은 컴파일러가 컴파일 타임에 체크 안 하죠. 그러면은 SQL과 관련된 예외를 잡아가지고 그걸 뭐로 바꿔요?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꿔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서드는 스로우즈 안 넣어도 되고요, 인터페이스에도 스로우즈 안 넣어도 돼요. 물론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는 이 인서트란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까지 가겠죠. 그럼 거기서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키텍처를 제가 그려놓은 게 요겁니다. 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어쨌든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SQL exception을 스로우지 못하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로 묶고 런타임 exception으로 예외를 바꿔요. 바꾸고 되돌리고 실제 이 인서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메인에서는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 요 예제는 이 예제는 단순히 트라이 캐치로 모든 게 해결을 하라는 그게 아니죠. 트라이 캐치는 원인이 나한테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고요. 스로우즈는 원인이 나한테 없을 때 예외를 던져주는 용도죠. 근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 구현한 클래스가 예외 처리할 때는 인터페이스에 예외를 스로우즈 하도록 하는 코드로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예외 발생한 거를 잡아요. 트라이 캐치로 잡고 그 캐치 블록에서 런타임 익셉션이나 또는 런타임 익셉션의 자식 예외로 예외를 만들어서 다시 생성을 하는 거죠. 이건 스로우예요, 스로우. 그러면 이 인서트 안에서는 스로우즈 SQL 익셉션 또는 스로우즈 런타임 익셉션 안에도 예외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예외가 던져지는 거예요. 최종 처리는 언젠가는 트라이 캐치로 묶어야겠죠. 언젠가는 트라이 캐치로 묶는데 그게 어디예요? 메인이라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인터페이스에 스로우즈 구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그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 교환 중에서 쭉 내려 보시면은 예외 처리한 거 있으니까 예외 던지기, 스로우즈, 그다음에 스로우, 그다음에 이렇게 메소드 재정의와 스로우 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여기 지금 4장에 1.6, 1.7은 한 번 정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요. 같이 하죠. 같이 하죠. 어디 들어가시면 되냐면은